주인님, 앞에 왕의 시신이 우회해야 합니다. 계속하라! 당장! 하지만 저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되가 25년 후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로마의 7번째 왕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 그의 아내는 자기 아버지의 시체 위를 마차로 달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권력을 위해 친부의 시신을 짓밟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부부가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이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기원전 6세기 로마. 왕정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7번째 왕의 이름은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였죠. 오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별명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툴리아는 더 악명 높았습니다.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왕의 딸이었지만 권력욕만큼은 아버지를 훨씬 능가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언니 남편이었던 타르퀴니우스와 공모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살해했습니다. 툴리아는 자기 남편을 죽이고 타르퀴니우스는 자기 아내를 죽였죠. 그리고 서로 재혼했습니다. 권력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왕좌까지는 한 걸음 남아 있었습니다. 툴리아의 아버지 세르비우스 왕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는 로마를 44년간 평화롭게 통치한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원로원에 난입해 왕좌에 앉았죠. 세르비우스 왕이 항의하러 왔을 때 그를 계단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나이든 왕은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었어요. 잠깐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르비우스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타르퀴니우스가 보낸 자객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길거리에 그의 시신이 버려졌죠. 피가 흥건한 도로 위에 말입니다. 툴리아는 소식을 듣고 마차를 몰아 원로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마차가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마부가 멈췄습니다. 주인님, 왕의 시신이. 툴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가라. 마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의 아버지이신데. 툴리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계속 가라고 했다. 마차는 세르비우스의 시신 위를 지나갔습니다. 바퀴가 친부의 몸을 짓밟았죠. 피가 튀어 툴리아의 하얀 드레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경악했어요. 그 거리는 나중에 범죄의 거리라는 뜻의 비쿠스 스켈레라투스로 불리게 됩니다. 툴리아의 행위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로마인들은 1000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은 왕이 어떻게 통치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즉위하자마자 공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우스를 지지했던 원로원 의원들을 처형했죠.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추방했습니다. 원로원을 무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거든요. 로마의 전통이었던 원로원 자문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왕의 권력이 절대화됐습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주변 도시들을 정복하면서 로마의 영토를 넓혔어요. 하지만 전쟁의 목적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죠. 전쟁에 동원된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지친 백성은 저항하지 못하니까요. 건축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유피테르 신전을 짓기로 했죠. 하지만 이것도 백성을 괴롭히는 수단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된 시민들은 임금도 받지 못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타르퀴니우스는 개의치 않았어요. 신전이 완성되면 자신의 권력이 신의 뜻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했죠. 세금도 폭증했습니다. 전쟁 비용과 건축 비용을 백성에게 전가했거든요. 로마 시민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섹스투스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루크레티아라는 귀족 여인을 폭행한 거죠. 그녀는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루크레티아의 남편과 아버지가 시신을 광장에 내놓았거든요. 시민들에게 폭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바보인 척 살아왔던 인물이었어요. 타르퀴니우스 가문에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가면을 벗었습니다. 광장에서 연설했어요. 왕정을 끝내자. 로마는 자유로워야 한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거죠. 타르퀴니우스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성문이 닫혔거든요. 로마 시민들이 그의 입성을 거부한 겁니다. 타르퀴니우스는 가족과 함께 에트루리아로 도망쳤죠. 기원전 509년 로마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244년간 이어진 7왕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브루투스와 콜라티누스가 최초의 집정관으로 선출됐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시작됐습니다. 왕이 아닌 선출된 집정관 2명이 1년씩 교대로 통치하는 시스템이었죠.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왕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에트루리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공격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브루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게 패배했거든요. 흥미롭게도 브루투스와 타르퀴니우스의 아들이 전투에서 1대1 대결을 벌였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죠. 구시대와 신시대의 상징적 충돌이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망명지를 전전했습니다. 쿠마이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한때 로마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는 외국 땅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툴리아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함께 망명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시신을 짓밟았던 그녀도 비참한 말년을 보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타르퀴니우스와 툴리아는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가족도 양심도 인간성도요. 하지만 그렇게 얻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력으로 시작한 통치는 폭력으로 끝났습니다. 25년 통치 후 쫓겨났죠. 세르비우스가 44년 평화롭게 통치한 것과 대조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행위가 로마의 미래를 바꿨다는 겁니다. 왕정의 폭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다시는 왕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공화정은 500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된 건 이 공화정 시기였어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로마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타르퀴니우스의 폭정이 로마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악행이 너무 심해서 로마인들은 권력 분산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집정관 제도, 호민관 제도, 원로원 자문. 이 모든 시스템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루크레티아의 희생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녀를 정절의 상징으로 기억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해졌죠.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에도 루크레티아는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됐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녀에 대한 시를 썼거든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압니다. 타르퀴니우스의 이야기는 권력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인간을 고양시킬 수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죠. 세르비우스는 권력으로 백성을 섬겼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백성을 착취했죠. 두 사람 모두 왕이었지만 역사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고 다른 사람은 최악의 폭군으로 남았습니다. 권력 자체가 아니라 권력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툴리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렸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짓밟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렇게 얻은 왕비 자리는 2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가족도 도덕도 법도 무시하는 사람들. 역사는 그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르퀴니우스처럼 왕좌에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폭정에 대한 경험이 그들을 더 나은 시스템으로 이끈 거죠.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 오만한 자. 그의 이름은 로마 역사에서 경고로 남았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를요. 툴리아의 거리, 비쿠스 스켈레라투스.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로마인들은 기억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자의 말로를요. 루크레티아의 희생. 그녀의 죽음이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죠. 브루투스의 결단. 바보인 척하며 때를 기다렸다가 결정적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지혜와 용기의 결합이었어요.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죠. 부패한 권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은 결국 일어섭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왕이 되었지만 왕답지 못했습니다. 세르비우스는 왕이었지만 백성을 섬겼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